자, 2021년 7월 22일 목요일 붕어형의 설방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날씨가 정말 더웠습니다, 오늘. 하루 쉬고 왔는데 여러분 잘 지내셨습니까? 날씨가 더워서 견디기가 정말 힘든 날이었습니다. 네, 들어가세요. 뭐 땀도 땀이지만 진짜 밖에 나가면 정말 살이 탈 것 같은 그런 느낌이 왔었어요. 거기다가 지금 시국이라서 어디 갈 데도 없고 해가지고 음, 여름이 좀 반갑지 않으신 분들 많을 거예요. 보통 여름에 좀 어디 막 놀러 가고 싶은데 지금 상황이 그렇지 못해가지고 다들 집에만 계시지 않나 그런 생각하는데, 아무튼 이럴 때 여러분들 가장 중요한 게 건강하고 컨디션 관리입니다. 건강도 중요한데 컨디션 관리를 잘해야 돼요. 네. 여름이 가장 무서운 게 뭐냐면 이 불쾌지수예요, 불쾌지수. 누가 조금만 건드려도 보통 같으면 참는데 이런 날씨 더운 날이 못 참거든요. 네, 싸움이 일어날 수 있고 시비가 쉽게 붙을 수 있습니다. 이럴 때에서 여러분 서로 간에 어떤 누가 되지 않도록 조심하시고 여러분들 멘탈 관리 좀 잘했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렇게 말씀드리고 첫 번째 썰을 한번 가보도록 할게요. 제 썰에서 항상 등장하는 생산직과 관련된 얘기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생산직은 제가 정말 좋아하고 여러분들도 좀 좋아하는 썰이에요. 예. 자, 그래서 이번 주제는 퇴사율이 높은 생산직. 퇴사율이 높다는 것은 사람들이 굉장히 잘 나간다는 거죠. 예. 잘 나가는 곳. 잘 나가고 오래 못 있는 곳이죠. 그런 곳은 어떤 곳일까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생산직 뭐 채용 공고를 보다 보면 이런 댓글이 있어요. 자, 어떤 댓글이 있냐면 이 공장 가지 마세요. 가면 오래 못 버팁니다. 웬만하면 1년 이상 다니기 힘들 겁니다. 아니면 뭐 퇴직금 받기 전에 나올 겁니다. 뭐 이런 댓글이 있어요. 물론 그게 뭐 엄살로 이렇게 댓글을 다는 사람도 있는데 경험자분들이 댓글을 다는 경우도 있거든요. 네. 뭐 여기 다니다가 퇴사했는데 여기는 정말 다녀보면 안다. 왜 사람들이 나가고 퇴사율이 높은지를 다녀보면 안다. 겪어보면 안다. 근데 겪어보기 전에 웬만하면 안 가는 게 좋다. 근데 사실 이런 공장이나 뭐 회사를 다녀보지 않으면 저게 퇴사율이 높은지 낮은지를 알 수가 없거든요. 예. 알 수가 없어요. 일반 구직자 입장에서. 그래서 가장 확실한 방법은 거기 다녀서 뭐 경험할 수밖에 없는데, 근데 경험하지 않고도 나름 이 공장이 퇴사율이 높은지 안 높은지를 알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그 알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설명을 드려볼까 합니다. 물론 생산직을 어느 정도 일해 보셨다거나 좀 경험이 많으신 분은 그러니까 제가 얘기하는 걸 다 알고 계실 거예요. 다 알고 있는데 다시 한번 숙지하라는 의미에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는 뭐냐 하면 간단합니다. 네. 채용 공고가 자주 올라오는. 아니 뭐 채용 공고가 자주 올라오는 게 뭐가 어때서 라고 생각할 수 있잖아요. 아니 뭐 사람 필요하면 좀 자주 뽑을 수도 있는 거지.
아니 근데 여러분, 그 상식적으로 생각해 봅시다. 사람을 뽑아서 오래 있으면 좀 채용 공고가 나오더라도 좀 시간이 지나고 나서 나와야 되지 않나요? 근데 보면 제가 얘기하는 퇴사율이 높은 생산직은요, 거의 어느 정도냐면 뭐 최소 못해도 뭐 매 분기별, 분기가 3개월이거든요. 12 나누기 4니까 4분의 1이니까 뭐 3개월 안 번이면 그나마 이해를 하겠어요. 3개월 안 번도 이게 좀 자주 올라오는 것이죠. 네, 3개월 한 번도. 근데 보통 어느 정도냐 하면 한 달에 한 번씩 올라오는 거 있어요. 네, 한 달에 한 번씩. 네, 충청도 통합당님 어세요? 이것 봐, 근데 한 달에 한 번도 아니고 거의 뭐 한 달에 두 번씩 올라온 데도 있어요. 그러면 왜 이런 데는 퇴사율이 높을까? 아니 사람이 정말 필요해서 자주 뽑을 수도 있지 않냐? 그럴 수도 있어요. 근데 사실 그런 이유는 아니고 대부분은 어떤 이유냐 하면 사람을 뽑았는데 얼마 못하고 퇴사하거나 추노했다는 거죠. 이게 뭐 회사에서 말을 안 해도 이게 너무 터무니없이 자주 올라오면 우리가 사람들이 합리적인 의심이라는 걸 할 수 있잖아요. 네, 의심하셔도 됩니다. 의심이 아니라 거의 확실한 거예요. 네. 어느 기업이라고 제가 딱 집어서 얘기 못 하겠는데 이런 데가 있습니다, 실제로. 네, 취업 사이트 카페 같은 데가 보면 유명한 곳이 있어요. 네, 어디라고 정말 얘기 못 하겠는데 아마 아실 겁니다. 네. 생산직에서 좀 조회가 깊거나 좀 일을 오래 해봤다거나 좀 기업명을 잘 아시는 분들은 이렇게 자주 올라오는 곳이 어디신지를 너무나도 잘 아실 겁니다. 네. 자, 두 번째. 두 번째는 뭐냐 하면 근속 연수가 짧은 공장. 근속 연수가 짧은 공장. 그러면 근속 연수는 어디 가서 볼 수 있냐? 여러분 채용 사이트 같은 데 보시면 뭐 잡코리아나 사람인 같은 데 가보시면 있습니다. 물론 그게 100% 확실하다고는 볼 수 없지만 어느 정도 맞습니다. 그래서 잡코리아 검색하시면 회사 평균 근속이 뭔지 아시죠? 그러니까 일반 평사원이 들어가서 평균적으로 그 회사에서 몇 년 동안 일하는지를 볼 수 있는 거예요. 보통 한 근속이 한 10년 넘어가면 한 번 들어가면 사람들 우리 일한다는 거고 5년 미만이면 평균 근속이 5년 미만이면 얼마 못하고 이제 그만두는 거예요. 정말 괜찮은 공장들 왜 사람들이 알아주는 공장을 보면 근속이 막 한 15년 이런 데를 있어요. 그런 데는 솔직히 말해서 뭐 마음에 안 들어서 그러니까 잘 몰라가지고 나간다거나 아니면 뭐 정말 다쳐서 나간다거나 그런 게 아닌 이상은 웬만해서는 그냥 쭉 일한다는 거예요. 아니면 좀 힘들어도 어느 정도 버틸 수 있다거나 뭐 그런 공장. 그래서 근속 요소가 5년 미만인 공장은 그만큼 사람들이 자주 나오니까 생각을 좀 해볼 필요가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자, 그리고 세 번째는 뭐냐 하면 간단합니다. 대부분의 2조 2교대 공장 2조 2교대 공장 중에서 평이 좋은 공장을 본 적이 없어요. 네. 그냥 2교대만 나오면 까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네. 대체로 2조 2교대 공장이 퇴사율이 무조건 높아요. 네, 높습니다. 제가 앞전에 며칠 전에 3조 2교대 공장 만만한 게 아니라고 말씀드렸고 제가 그 썰 영상 중에 가장 조회수 높은 것 중에 하나가 생산직 2교대는 가지 마라고. 그 2교대가 뭐 4조 2교대도 아니고 3조 2교대도 아니고 주간 2교대도 아니 2조 2교대를 얘기했어요. 2조 2교대. 제목에는 2조 2교대라는 설명이 안 들었지만 저 2조 2교대가 아니라 설명을 했습니다.
왜냐, 제가 이주이계들 경험해봤는데, 이건 저 도저히 진짜, 워라밸은 뭐 꿈도 못 꾸고, 그냥 일하기 위해서 태어난 거예요, 일하기 위해서. 예. 제가 앞전에도 이주이교대에 대해서 몇 번 얘기를 했어요. 대부분의 이주이교대 공장은, 예, 좋은 얘기가 거의 없습니다. 예, 좋은 얘기가 거의 없어요. 왜 이주이교대 공장 왜 이렇게 까냐? 사람들이 자주 나가냐? 그 앞전에 설명을 드렸는데,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리면, 일단 이주이교대 공장들의 대부분이 취급하는 물건들이 뭐냐 하면, 예, 자동차 부품 공장이에요. 예, 원청이 아닙니다. 원청 자동차 부품 공장이 아니라, 많은 1차라고 하는데, 거의 아웃소싱입니다. 제가 저번에 설명을 드렸죠. 자동차 1차 벤더 회사 대부분은 공개적으로 채용을 안 한다고. 거의 웬만해서는 공개적인 채용을 안 합니다. 제가 저번에 얘기했죠. 뒤로 뽑는다고. 주변 백이나 아니면 사내 추천을 해가지고 뒤로 뽑는다고. 앞으로 안 뽑는다고. 네. 그래서 웬만해서는 여러분들 왜 사람인이나 뭐 채용 사이트 같은데 1차 벤더 공장도 사실 들어가기 힘들어요. 그러면 1차 벤더 공장 들어가기 힘드니까 그럼 나머지 자동차 부품 공장은 뭐냐? 2차 벤더 뒤에 급. 1차도 정말 힘든데 1차보다 더 힘든 게 2차예요. 예. 그러니까 2차 벤더 공장이면 뭐 노동강도 말할 것도 없고 이주교대 뭐 거의 뭐 풀잔업에다가 그리고 부품 자동차 부품이 제가 전에 설명드렸지만 자동차 부품이 대부분 중량이 나가요. 자동차 자체가 크지 않습니까? 자동차 세단 하나가 2톤 넘잖아요. 그 2톤 안에 부품들 그거 다 쇳덩어리거든요. 헤드라이트도 주가 무거워요, 여러분. 다 무거워. 자동차에 들어가는 거 쇳덩어리이기 때문에 일단 뭐 무겁기도 하고 그리고 오동광도 세고 터스도 좀 있고 그리고 쉬는 시간도 마땅히 없고 풀잔업에다가 집에 가면 잠만 자야 되고 그 생활 반복해야 되는 거죠. 네. 그래서 이주 이교대 사람 죽이려고 작정했냐? 누가 이런 데 들어가냐? 아직 정신 못 차렸네. 아직도 이런 공장이 있네. 막 이렇게 까는 공장들이 많아요. 네. 저도 개인적으로 이주 이교대는 사실 썩 바람직한 공장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저도 이교대 일을 해봤지만 거기 일하시는 분들 보면 삶에 뭔가 찌들어 있어요. 공장이 노동한데 일이 워낙에 고되고 쉬는 시간이 별로 없고 또 일 끝나고 나서 또 잔업하고 집에 가면 또 잠만 자고 다시 일어나야 되니까 굉장히 뭔가 얼굴에 뭔가 이 삶의 고단함과 이 노동 강도의 어떤 찌든 그 표정이라는 게 있어요. 주름 얼굴에 주름이 많고 얼굴이 좀 항상 그늘져 있고 웃는 얼굴을 보기 힘들어요. 표정이 굳어 있어요. 맨 처음엔 돈 많이 주네. 야 단순 방문만 돈 이렇게 많이 준단 말이야? 뭐 그래 젊은 그래도 한번 해볼 수 있는 거지 하면서 갔다가 보통 한 뭐 한 달도 안 돼가지고 나오는 사람들 아직도 많이 있죠. 예. 자 그래서 이주 이계대는 사람들이 막 걸러라 가지 마라 이런 공장이 많습니다. 또 네 번째는 또 뭐냐? 자 위험한 공정. 여기서 말하는 위험한 공정이라는 것은 무엇이 있냐면 일단 제지 공장으로 치면 자, 초지 그리고 철강기라고 하면 철강 공장이면 주조 용해 네, 이렇게 자 그리고 자동차 공장이면 프레스 그리고 프레스하고 금형 네, 위험한 공정 뭐 이거 말고도 찾아보면 뭐 더 있겠습니다만 대표적으로 제가 아는 손에서 얘기를 하자면 지금 여러분 잘 찾아보면 생산직 공고가 없는 게 아니에요. 없는 게 아니야. 지금도 여러분 사람 뽑는 데는 뽑아요. 네. 사람 뽑는 데는 뽑습니다.
뽑는데 지금 뽑는데 보면 사실 그렇게 막 정말 들어가고 싶다. 정말 일할 만한 곳이다. 그게 아니라 지금 뽑는 것은 대부분 뭐 좋은 데보다는 나쁜 데가 많아요. 그 나쁜 데라고 하는 것은 뭐냐 하면 위험한 공정, 다칠 수 있는 거, 심지어는 죽을 수도 있는 거, 잘못하거나. 제지공장 같은 데서 또 보면 가끔씩 채운 거가 올라와요. 올라오면 대부분 뭐냐 하면 이걸 제지공장 하는 상이 공정을 보셔야 돼요. 여러분 생산지 뽑는다고 해서 그냥 야 복지 좋은데 돈 많이 주네 가야지 이런 것도 중요하지만 항상 여러분 볼 때 뭘 봐야 되냐 하면 무슨 공정인지 봐야 돼요. 무슨 일을 하는지. 그러니까 같은 공장에도 공정이 다 달라요. 다르기 때문에 사람 뽑을 때 그냥 뽑다기보다는 무슨 업무를 하고 무슨 물건을 만드는데 여기서 무슨 공정을 하는 사람을 뽑는다.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래서 요즘에 제지 공장 보면 거의 다 이거예요. 초지. 예. 보통 제지가 가공, 초지, 조성, 펄프 그리고 완정이 있거든요. 보통 조성이나 완정은 안 나가요. 예. 대부분 뽑는 게 초지입니다. 초지가 왜 힘드냐? 뭐 제지 공장 일해보시면 아시겠지만 지금 여름에 죽어요. 예. 여름에 죽습니다. 일하는 것만으로 미칠 것 같아요. 왜 미치는지 아십니까? 그러니까 종이가 여러 만들 때 종이를 만들 때 펄프 그 각설탕처럼 된 네모난 게 있거든요. 그 펄프를 그러니까 종이 이제 나무를 가공해서 얇게 이제 종이처럼 핀 게 있어요. 그게 펄프인데 그 펄프를 넣어서 온갖 이제 화학 같은 것도 넣어가지고 종이를 쪄요. 예, 쪄서 가공을 해서 긴 종이를 만든 다음에 이제 가위로 잘라서 재단을 한 다음에 포장을 해서 나중에 완성해서 이제 감아서 이제 파이트 이제 재단해서 이제 그걸 이제 나중에 납품을 하거든요. 보통 이렇게 되는데 초지가 뭐냐면 종이를 이제 그 펄프를 넣어서 찌는 거예요. 찌는 거. 예. 종이도 이제 고열을 가지고 쪄내서 이제 온갖 이제 화학열로 넣어가지고 쪄내서 나오는 거예요. 이게 종이 자체는 깨끗한데 완성품은 깨끗한데 그 만들어내는 과정은 절대 깨끗하지 않아요. 근데 이 쪄내는 그 환경이 너무나도 힘듭니다. 대부분의 이 제지 공장 이 초지라는 과정이 다 들어가 있어요. 예, 다 들어가 있어요. 온도가 현장 온도가 40도만 해도 사람 미치거든요. 지금 아마 35도 되면 공장 온도는 40도가 넘습니다. 네, 40도가 넘어요. 근데 이제 그 제지 공장 같은 경우에 특히 초지는요 50도가 넘습니다. 50도가. 네, 50도가 넘어요. 그리고 그것도 웃긴 게 주간에만 넘는 게 아니라 주간, 야간, 낮 그냥 24시간 내내 50도가 넘어요. 그래서 보면 제지 공장 일하시 보면 항상 이 목에다가 그 수건이 있죠. 수건은 딱 하고 아이스팩 차고 이래요. 그래도 힘들어. 50도가 넘습니다. 그래서 겨울에 일해도 있잖아요. 제지 공장에서 일하시는 분들은 겨울에 춥잖아요. 영하권 돼도 반팔로 일해요. 반팔로. 일하고 나서 쉬는 시간 돼서 막 춥잖아요. 우리는 막 추워가지고 막 파카 입고 막 덜덜 떨잖아요. 근데 그분들은 워낙에 이제 더운 환경이 있다 보니까 그냥 밖에 나오면 시원한 거예요. 시원한 거야. 50도 있다 이러면 영하 와 몇 도 차이? 한 60도 차이 나잖아요. 감기 걸리기 딱 좋죠, 여러분. 감기 걸리기. 그래서 기관지랑 감기를 항상 다루고 사세요. 여름 겨울 되면. 바깥 온도는 영하 10도 가까이 되는데 안에 온도는 40도, 50도 돼봐요. 그것도 있잖아요. 365일. 그 온도가 내내 유지된다고 생각해보세요. 그래서 제지 공장이 힘들어요. 초지 쪽이 힘들어. 그래서 여러분 제가 한 번씩 보는 제지 공장 이제 사람 뽑는 거 보는데 생산직의 대부분은 거의 다 초지일 거예요. 초지. 찌는 거. 종이를 이제 약품 넣고 쪄내는 거. 자, 그리고 철강 공장. 철강 공장도 은근히 사람을 꾸준하게 뽑아요. 뽑는데
요즘 같은 불경기도 뽑아요. 뽑는데 이것도 문제가 뭐냐 하면 뽑긴 뽑는데 이 공정을 보면 반가운 공정이 아니에요. 여기 보면 나와있죠? 주조용해. 이게 뭐냐 하면 셀을 녹이는 거예요. 예. 이거 철물 있죠, 여러분? 센물. 센물 한 1300도 녹여가지고 그걸 이제 틀을 넣어서 이제 만들어내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모든 공정은 그냥 소재 갖다 놓고 부어가지고 고열로 가열해가지고 틀에 넣어가지고 나온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예. 이것도 온도가 장난 아니겠죠. 온도를 떠나서 위험하죠. 예. 항상 이 사망사고가 많이 나오고, 보통 주조영행에도 있고 주물이라 얘기해요. 주물. 그러니까 센 물을 녹여가지고 그 틀을 가지고 만들어내는 거. 극한 직업에 보시면 여러분 주물 공장 나오거든요. 네, 주물 공장. 그 샘물 멀리서 일하는 게 아니라 샘물 가열하는데 가까이서 일을 해요. 가까이서. 그리고 보면 한 분이 그 이제 샘물인데 가가지고 그 이제 기다란 걸로 있죠. 쇠막대기 같은 걸로 저어요. 네, 계속 저어요. 왜 졌냐? 굳으면 안 되니까. 겨울에 가는 와중에 가만히 또 굳으니까 굳지 말라고 계속 저어요. 잠깐 있어도 힘든데 하루 왼쪽 있어봐요. 얼마나 힘들겠냐고. 근데 그 와중에 이게 제대로 안 닫혀 있잖아. 그러면 여러분들 왜 주물 공장 사고 같은 거 유튜브 치면 나오는데 보면 어떻게 되냐면 이게 이제 하다가 갑자기 센 불이 튀어나와서 센 불이 막 엿가락처럼 튀어나와가지고 막 사방으로 발사가 돼요. 네. 이렇게 졌다가 갑자기 뚜껑이 팍 열리면서 뚜껑이 팍 열리면서 갑자기 그 센 불이 울릉도 호박엿처럼 이렇게 엿가락처럼 막 휘어가지고 사방으로 퍼져요 이거. 네. 그런 사고들이 안 나야겠지만 이제만 한 번씩 나요 그런 게. 그리고 용광로에 빠진다든지 보통 요 공정이에요. 바로 뛰어가지고 용광로에 빠져준 거지. 얼마 전에도 포항에 이제 철강 공장에서 이제 그 주물 파트에서 일을 하다가 발 헛디뎌가지고 그러니까 그 철판 상판 위에가 임시로 덮개로 되어 있었는데 거기가 약해지면서 지나가다가 그 철판이 이제 뭉개지면서 사람의 무게를 견디지 뭉개지면서 그 안에 센 물에 발을 담가버린 거예요. 그래서 바로 뺐는데 높은 고열로 인한 그 화상 때문에 결국엔 돌아가셨거든요. 이게 뉴스 찾아보면 있습니다. 바로 이 공정이에요. 네, 이 공정이에요. 항상 사건 사고가 끊이지 않는 곳이에요. 아무리 여러분 돈을 많이 주고 뭐 복류생이 좋아도 이렇게 목숨을 담보로 하는 일이라고 하면 여러분 하겠어요? 근데 꾸준하게 이런 사건들이 나와요. 한분하님 말씀하신 대로 이건 대기업에서 나와요, 여러분. 보통 여러분 대기업이 이런 사건 안 당한다고 하는데 최강은 대기업도 위험해요. 원청도 위험해. 보통 원래 원청이 위험한 일을 안 하고 보통 이제 뭐 하도금이나 외주를 줘가지고 그 사람들이 이제 위험한 공정을 하고 자기들은 덜 위험한 걸 하는데 철강은 원청도 위험한 거예요. 원청도. 네. 그리고 자동차 공장인 프레스 금형. 물론 예전에 비해서 프레스 금형이 덜 위험해요. 네, 덜 위험해. 근데 이것도 이제만 하면 사건 사고가 한 번씩 나옵니다. 보통 프레스 금형도 네, 사람이 죽거나 뭐 손가락 날아가거나 할 수 있는 게 이 왜 그런가 하면 요즘 이제 새로 나온 프레스 이제 금형 이제 그런 공장은 쇠 기계 같은 경우에는 안에 센서가 다 돼 있어요. 센서가 돼 있는 게 뭐냐면 사람이 살짝만 이렇게 기계를 갖다 대도 기계가 알아서 멈춰버려요. 요즘 기계는. 근데 문제는 뭐냐면 모든 자동차 공장이 다 쇠 기계를 갖다 놓는 게 아니라 옛날 기계가 있다. 옛날 기계는 센서가 이미 고장났다가 센서가 없어가지고 그냥 손을 넣어도 안 멈춰요. 안 멈춰. 그럼 왜 노후 기계를 왜 방치를 하냐? 이렇게 생각할 수 있잖아요. 잘 모르는 사람들은. 왜 방치를 하냐 하면 노후 기계 쓸만하니까. 뭐 조심만 하면 쓸만하니까 그런 것도 있고 세기가 비싸요. 많이 비싸거든. 그런 기계 하나가 뭐 4억 5억씩 하니까. 그리고 그걸 바꾸면 또 기계 갖다 놓고 하는데 또 반달이나 소요가 되고 그러면 또 물량 이제 소화 못 하잖아요. 납기가 잡혀 있는데. 그래서 이걸 막 바꿀 생각을 못 하는 거예요, 이게. 보통 그래서
기계 바꿀 때는 보통 휴가 때나 비수기 때 바꾸죠. 성수기 때는 아예 바꿀 생각을 못 하는 거죠. 그래서 성수기 때 이런 사건 사고들이 많이 일어나요. 모든 공장이 여러분 다 세기계로 다 된 게 아니라 그러니까 노후 공정이 있어요. 저도 예전에 공장 일했을 때 제가 맡았던 게 노후 공정이었어요. 노후. 제가 그 CNC 만쳤는데 CNC가 수동이에요. 수동. 원래 CNC도 자동이 있거든요. 그냥 프로그램 입력하고 넣어주기만 하면 소재만 넣어주기만 알아서 그냥 기가 알아서 그냥 인터벌로 이렇게 딱딱 맞춰가지고 나오는데 저는 그냥 하나 놓고 하나 빼고 하나 놓고 하나 빼고 하는 그런 작업이었는데 이게 웃긴 게 뭐냐면 옛날 기계라서 센서 고장이 났어요. 그래서 기계 돌아가는 와중에 문이 내가 열잖아요. 네, 문을 열 수 있어요. 이게 원래 문을 열면 멈춰야 되는데 안 멈추는 거예요. 네. 지금 대한민국에 그런 노후기계 쓰는 공장들이 많이 있어요. 그래서 일하다가 사람이 정신줄 놓을 수 있잖아요. 덥고 하면 힘들고 하면 놓을 수 있잖아요. 그러다가 뭐 자칫 손 넣어가지고 손 빨려 들어가서 뭐 손가락 날려버린다. 아니면 기계 사이에 뭐 작업하다가 제품 소재나 아니면 기계에 낑겨가지고 협착으로 기계에 낑겨서 협착으로 이제 돌아가시는 경우. 분명히 찍혀가지고 아니면 뭐 좀 끔찍하게 뭐 사고를 당하시는 분들 그런 얘기가 안 나와야 되는데 이딴 것이 나온다는 거예요. 예, 대부분 여러분들 왜 중소기업에서 그 산재 사고 일어나잖아요. 뭐 사람 죽거나 다치는 거는 거의 이쪽이야. 거의 이쪽이고 대부분 노후 장비예요. 네, 노후 장비. 노후 장비에서는 센서, 그러니까 그 센서 시스템만 잘 돼 있으면 솔직히 다칠 일이 없어요. 세기는 요즘에 다 이런 게 다 달려 있기 때문에, 네, 다 달려 있기 때문에 그 미연에 이런 이제 사건 사고를 방지할 수 있는데 아직도 대한민국에는 이 노후 장비 옛날 걸 가지고 쓰고 있고 그리고 아시겠지만 그런 데는 또 물량을 빨리빨리 쳐내야 되다 보니까 뭐 직원들의 안전 교육이라든지 아니면 뭐 안전 감시단 뭐 안전관리 직원 이런 사람이 없어요. 뭐 중소기업은 없어요. 아예 없어요. 보통 뭐 안전관리 파트 정도 있으려면 한 중견기업 정도 돼야 돼. 직원 수가 한 300명 이상. 근데 좀 쪼매난데 뭐 150명, 50명 이런 데 가면 없어요. 없고 안전교육도 안 해. 그냥 뭐 종이 있으면 그냥 사인만 하라 그래. 읽어보지도 않고 그냥 안전교육 했다고 사인만 하고 끝이에요. 많이 사인만 한 거지 교육을 안 받은 거잖아. 그래 놓고 나중에 사고 나면 우리는 안전교육 다 했다고 그래. 얼버무리고. 우리는 안전교육 다 시켰는데 직원이 잘못해서 이런 일이 발생한 거다. 우리는 법에 시키는 거 다 했다. 뭐 이런 식으로 변명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해마다 잊을만 하면 이런 사건 사고들이 나오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사람을 급하게 뽑는 데 물론 좋은 데도 있어요. 좋은 데도 있는데 지금 뽑는 데는 대부분 보면 파트를 보시면 다 이런 파트가 많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잘 보셔야 돼요. 이런 것도. 그냥 마냥 사람 뽑네. 야 좋네. 지원해볼까 하다가 이제 큰 거 다질 수 있는 거예요. 사람들이 괜히 가지마 하지마 하는 게 아니에요. 물론 요즘 사람들이 좀 많이 가는 것도 있긴 하지만 다 이유가 있는 거야 이게. 가지 말라고 하는 게. 그래서 여러분한테 얘기하고 싶은 거는 퇴사율이 높은 공장은 뭐 이거 말고도 여러 가지 이유가 있지만 제가 대표적으로 이렇게 네 가지만 얘기했습니다. 다 이렇게 이유가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 그냥 사람 뽑는다고 마냥 가야지 이런 생각보다 한 번씩 공정이나 회사 연역이라든지 근속 연수 아니면 그동안의 채용 공고 아니면 주변 사람들의 회사의 평 같은 걸 좀 종합해 보시고 그래도 내가 일해만 하다 생각하면 지원하시고 아 이거 도저히 위험해서 안 될 것 같다 하면 여기 말고 다른 데를 지원하시고 그렇게 좀 일자리 구하시는데 좀 나름 체크하시고 네. 괜히 이상한 데 가가지고 고생하지 마시고 물론 이 와중에 뭐 찬밥 더운 뭐 가르쳐지가 아니라고 하지만 그래도 우리들의 몸은 소중합니다. 네. 우리들의 몸은 정말 소중해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건강 항상 중요합니다. 여러분 몸 소중해요. 돈도 중요하지만 그 시급 몇 푼 덜 보겠다고 손가락 날라가 얼마나 손해입니까? 손가락 다시 붙지도 못하고. 아무튼 여러분 채용 공고 잘 확인하셔가지고 안 좋은 공장보다는 좋은 공장에서 불일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이상으로 첫 번째 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